안녕하세요. 오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과에서는 올리비아의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라는 아이가 단어 철자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과정에서 여러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변화를 잘 이해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강의는 어휘,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장 구조, 그 다음 요약하는 과제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휘입니다. 네. 첫 번째 어휘는 pay off고요. pay off라는 기본적인 갚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는 그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rs of hard work finally pay off 해서 수년간의 노력들, 과제에 대한 노력들이 pay off 된다. 자, pay off는 보상이 주어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수년간의 노력들이 pay off, 빛을 발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bet입니다. 자, 기본적인 뜻은 첫 번째 의문의 뜻입니다. He bet $2,000 on a final score of the game에서 경기 마지막 스코어에 $2,000를 bet 하면 돈을 걸다의 뜻이죠. 교과서에서는 아래쪽 예문인데요. I bet that we are too late. 나는 우리가 너무 늦었다는 것을 bet, 확신하다. 그래서 bet은 돈을 걸다의 기본적인 뜻이지만 확신하다의 문장 뜻도 있다는 사실. 데디아가 나오면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수거는 call on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call on my old teacher to see how he was doing 해서 나는 나의 오래된 은사님을 callon했습니다. to see 그가 잘 지낸지를 보기 위해서. callon은 뭐죠? 방문하다의 뜻이죠. 네. 이게 사실은 더 자주 쓰이는 뜻이에요. 교과서의 뜻으로 사용된 겁니다. I now call on the chairman to address the meeting 해서 나는 chairman, 의장이 그 모임을 address, 이끌어가도록 call on, 요청하다, 부탁하다 뜻이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callon이 뭐뭐 하도록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생각되고요. announce입니다. The government yesterday announced to the media plan to create a million new jobs 해서 자, 여기 to부터 요거는 갈로 이렇게 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nnounce하는 것은 plan입니다. plan. 그래서 어디에? 미디어에게, 방송, 뭐 MBC라든지 KBS 우리로 치면 이런 미디어에게. 그래서 갈로 쳐보면 무엇을 발표한지를 알 수 있죠. 정부는 수백만의 새로운 잡들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미디어에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announce는 알리다, 발표하다 이 뜻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수고가 좀 많은데요. flash across입니다. An embarrassment flash across her face. 당황함이 그녀의 얼굴에 flash across, 확 번져갔다. 다시 말하면 뭔가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겼고요. 얼굴에 그걸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이 있다죠. I have a lot in common with my younger brothers. 나는 나의 남동생과 공통점이 있다라는 뜻. 그래서 여러 가지 수거를 좀 언급을 많이 했는데요. pay off 기억나나요? 빛을 바르다. bet은 돈을 걸다도 있지만 확신하도 있다는 사실. call은 방문하다 혹은 뭔가를 요청하다. announce 발표하다. flash across 확 퍼지다. 그 다음에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이 있다. 자, upper 포인트는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사절 형태, 두 번째 병렬 구조, 세 번째 가정법. 자, 이 부사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실은 없어도 문장은 어법적으로는 돼요. My training pay off. 나의 훈련은 보상을 받다, 빛을 발하다 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의미적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한 의미를 잡기 위해서 다양한 부사절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왜는 뭐 말 때니까 나의 훈련은 빛을 발합니다. 내가 get what my friends can hardly 해서 hardly는 거의 뭐하지 않는. 그래서 나의 친구들이 철자를 말하지 못하는 것을 get은 뭐 다양하니까 여기서 말하다라고 할게요. 말할 때
보호장에 빛을 받는다. 좀 우쭐한 기분이 든다라는 거죠. 정말 때를 달 때 기본적인 when을 쓰고요. 그 다음 We'll know how to spell it if you get it at the beat today 해서 자 여기 if를 쓴 이유는 if를 보면 모든 친구들이 다 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뜻이 가정이 있지만 가정 정도가 아니라 뭐뭐 할 때 의미가 좀 더 지향된 뜻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거를 말한다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한다는 건 아니죠. 이거 말을 하게 되면 그 앞에 it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철자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연습할 때 단어를 하나 몰랐던 게 있죠. 그래서 그날을 말하게 되면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if가 그 가정보다는 뭐할 때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if가 항상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if를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입니다. The tension rises as we continue going back and forth 해서 치열하게 주인공과 데니 막 엎치락뒤치락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as는 뭐맘에 따라서 긴장이 고조됩니다. 긴장이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래서 다양한 뜻을 좀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절 사용하셨다는 거고요. 병렬 구조입니다. 그래서 문장이 앞뒤로 같은 구조를 취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첫 번째입니다. His passion for spelling isn't as strong as 해서 as에 서로 비교하는 형태가 되죠. 이렇게 왔을 때 앞뒤의 비교한 대상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문장 보세요. His passion for spelling isn't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지 않나요? 미를 쓰면 X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말은 my passion for spelling이 돼야 되죠. 그러면 me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뭐로 고쳐야 한다? mine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my passion for spelling도 써도 되지만 이거 mine으로 써야 한다. me는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병렬 구조에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Dan raises and right away and Miss Steve call on him to answer 해서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Dan은 그의 손을 즉각적으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미스 스티브가 그가 대답하기를 요청하다 해서 마찬가지죠. 문장 구조상으로 현재고요. 과거고 뭔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치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를 과거로 쓴다거나 아니면 시제를 좀 맞춰주는 거죠. 굳이 다르게 이게 시제가 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앞뒤를 봤을 때 문장의 시제를 좀 맞춰주는 것 아니면 그 형태 명사 형태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는 사실. 일치하지 않죠. 이거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병렬 구조이죠. 네? 그렇죠? 자, 가정법입니다. 아까 if가 나왔지만 이거보다 사실은 좀 더 현재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씁니다. 예를 들면 If I were you, I will do it differently 해서 네가 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현실에 불가능을 가정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현재 사실일 경우는 현재를 쓰지 않고 were를 쓰죠. 앞에랑은 좀 다르죠. 그렇죠? if랑은 현재 그대로 썼잖아요. 맞죠? 자, 현실에 불가능할 때 과거를 쓰고요. 그러다 보니 따라오는 동사는 will이 아니라 뭘 쓴다는 거죠? 틀렸다. x 그게 아니라 would를 쓴다는 거죠. 이건 안 됐다. 뭘 쓴다? would. 이게 포인트. 이게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쓰는 거고요. 두 번째, 과거 사실을 반대하고 싶다. 그러면 과거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를 쓰면 현재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if 한쪽은 이게 아니라 뭘 써야 되죠? 한시에 더 빠른 과거 완료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죠. had not, had 이런 형태로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온 형태도 would가 아니라 조동사의 과거 형태인 would have pp 형태로 써야 된다는 사실.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언급된 두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세 가지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마 공부를 하면서 한 번씩 들어봤을 텐데요.
뜻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부사절. 어법적으로는 사실은 안 써도 된다 하지만 의미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사절 형태 다양한. 특히 if는 가정 말고 좀 when의 뜻에 가까운 뜻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시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다음 형태 같이 맞추는 것. 여러분 줌 프린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현재 사실이 반대인 사실. 예를 들면 내가 책을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읽지 않았더라면 이건 다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경우는 이거는 전부 다 그 패턴에 따라 써야 한다는 것.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summary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간의 그림을 표현해서요 올리비아의 감정이 변한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요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카페에 이렇게 한 과제를 이렇게 댓글로 달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